나이가 들면서 마음이 약해서일까요? 자식들이 뭐라고 하면 많이 섭섭하고 상처를 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도 아닌 내 배 속에서 나온 자식에게서 상처를 받을 때는 마음이 더 아프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식한테 상처받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을 말해보려고 합니다. 자식한테 상처받는 것은 첫 번째 너무 기대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내가 비록 낳았지만 내가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식 마음과 내 마음이 같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자식의 마음을 다 알 수 없는데 자식은 어떻게 내 마음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전 항상 딸아이 때문에 섭섭하다는 남편에게 우리도 저 나이 때 저러고 살았습니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고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식들에게 서운하다는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가 부모에게 하고 살았던 지난 시절을 생각하면 섭섭할 것도 없고 어쩌면 저 애들을 이해하기가 훨씬 편할 거라고 전 얘기를 합니다. 자식들에게 기대하면 안 됩니다. 요즘 세상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입니다. 이 힘든 세상에 자신들 앞가림도 못하는 자식들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잘 사는 것만으로도 효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식한테 상처받는 두 번째는요. 남의 자식과 내 자식을 비교를 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집 자식은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부모에게 어떻게 해주는데 내 자식은 왜 이렇나 하고 비교를 하면서 상처를 받습니다. 남의 자식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는 학교 다닐 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다 큰 어른이 되었는데 남의 자식과 비교하면 자식들 많이 속상할 겁니다. 내 자식이 먹고 살기 어려운데 나머지 자식들이 효도하는 얘기를 할 때면 자식들이 볼 때는 우리 부모님은 철없는 부모님으로 보일 겁니다. 부모가 하는 것 중에 제일 부질없고 미련한 짓은 내 못난 내 자식과 잘난 나무 자식을 비교해서 내 자식은 왜 이럴까 하는 생각에 자식들이 믿고 괘씸하다고 느끼면서 상처를 스스로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식한테 상처받는 세 번째, 내 감정은 내가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식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식들이 전화를 하거나 방문했을 때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눈도 안 보이고 다리도 아프고 이래서 속상하고 화나고 짜증난다는 얘기만을 계속 한다면 자식들 싫어합니다. 지금 우울하고 불행하고 슬프고 힘든 거 좀 알아달라고 하면 할수록 자식들은 멀어져 가기 마련입니다. 2번 찾아올 거 1번밖에 안 옵니다. 전화하면 또 아프고 힘든다는 얘기만 할까봐 전화 안 합니다. 우리 세대는 부모이기도 하고 자식이기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만나면 언제나 부모님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가 더 많이 합니다. 좋은 얘기도 아닌 것을 연락할 때마다 만날 때마다 계속 듣게 되면 짜증이 난다고 이제는 무슨 말씀을 하셔도 아무 감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 끊을 때는 내가 왜 전화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만나면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마음만 든다고 합니다. 우리 역시 자식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식과 뭐가 다른 것이 있습니까? 위로는 자기 자신에게 받아야 합니다. 자식에게 위로받고자 한다면 자신은 물론 자식까지 힘들게 만들어버립니다. 자식한테 상처받지 않는 네 번째, 우리 때보다 살기가 많이 힘들어졌기 때문에 자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말은 고슴도치처럼 가시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불만이 있어서가 아니라 세대가 그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사는 게 바쁘고 힘들어서 자주 전화도 하지 않고 또 말 한마디를 할 때도 다정스럽게 말하지도 않고 투명스럽게 말하더라도
사는 게 오죽 힘들었으면 마음이 없는 저런 말을 할까. 내 자식이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저희 가족 한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요즘 회사 분위기가 살벌하다고 합니다. 어제까지 보였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하루가 지나면 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모두가 계약직이다 보니까 계약 만료가 되면 경기가 안 좋은 탓으로 재계약을 안 한다고 합니다. 이런 무서운 현실 속에 하루하루 버텨가면서 생활하는 자식들은 마음의 여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전화하라는 것도 자주 찾아오라는 것도 모두 부모의 욕심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내 자식인데 부모가 이해하지 않으면 누가 이해를 해주겠습니까? 자식한테 상처받지 않는 5번째, 친구들 만나면 내 자식 자랑은 하지 맙시다. 내 친구 중에는 만나면 항상 자식 자랑이 늘어지는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 인생에는 자식밖에 없는 것이 맞다고 해도 친구들 만나면 적당하게 자식 자랑해야 합니다. 자식 자랑은 그런 말 때, 말 배울 대로 충분합니다. 그때는 모두 내 자식이 똑똑해 보이고 내 자식이 제일 예쁘고 내 자식이 천재 같다고 느끼면서 살았잖아요. 그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식들이 내 마음같이 다 잘되고 다 잘 살 수가 있나요? 못난 놈도 있고 잘난 놈도 있기 마련입니다. 부모는 자식들이 잘 살아주기만 해도 만족해야 합니다. 자식 자랑하는 친구들, 자식도 내 자식처럼 다 그러고 똑같이 삽니다. 괜히 내 자식 자랑하다 더 잘난 친구 자식 나오면 또 비교하면서 스스로 상처받지 말고 살아갑시다. 그리고 자식하고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자식이 전화가 안 오면 바쁘겠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혼자서 잘 놀고 잘 사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내 친구 중에는 어쩌다 자식이 전화 오면 엄마 이번 주에 등산 간다고 오지 말라고 합니다. 자식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마음의 병만 답니다. 그러면 또 마음이 약해지고 자식들에게 의존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갑니다. 자식한테 상처받지 않으려면 스스로 자존감도 높이고 살아야 합니다. 자식에게서 전화 오지 않을까 전화기만 쳐다보는 미련스러운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불편해지면 안 됩니다.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고 부담되지 않아야 불편하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도 부모와 자식의 작은 마찰로 3년째 연락도 안 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식의 말 한마디가 부모에게 상처가 된다는 것을 대부분 자식들은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알아달라고 하면 거리는 더 멀어질 겁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말고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상처받지 않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